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5월 21일 자, 오늘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점검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급락장세에서 이렇게 확고하게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장세 역시 조금은 악재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는, 그래서 이럴 때는 늘 그래왔지만 우리가 레버리지 존을 설정하면서, 자, 이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소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 레버리지 존이 항상 급락장세 이후에는 바닥을 만드는 지수대거든요. 그죠? 예. 자, 요거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낙폭과 대주들, 그 다음에 뭐 많지는 않지만 그 흐름을 타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보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이 급반전이 나와서 반등을 강하게 보일 때는 낙폭과대주들이 강하게 반전이 나오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종목들, 추세 흐름을 타고 있던 종목은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얘들이 조금 좋을 수도 있지만, 그죠?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얘들이 낙폭을 빠르게 메꿀 가능성이 높고, 견조했던 종목은, 그죠? 이제 좀 부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부진한 시장에서는 얘네들이 그 흐름을 좀 더 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는 초반에 조금 올랐다가 조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슈는, 자,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제 파웨이, 그죠? 쇼크가 있었는데, 오히려 기존 구글에서, 그 다음에 퀄컴, 인텔도 파웨이와 거래 중단에 나선다. 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파웨이, 물론 악재죠. 하지만 삼성전자나 플러스 LG전자는 반사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거의 5% 가까이 올랐는데, 5% 오르는 거는 좀 오바였다 얘기죠. 그래서 윗꼬리가 달렸어요. 자, 밤은 이제 코스피.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2060선. 오늘 이렇게 좀 아쉽게도 윗꼬리를 좀 달았다. 자,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역시 반전이 좀 나오다가 밀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바이오주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이슈로 오늘 급락을 맞았고요. 또 셀트리온, 또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악재, 또 티슈진의 그 인보사 악재, 뭐 이런 것들이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한 4% 밀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의 9.6%,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야, 많이 떨어졌네요. 16만원 하던 것이 5만원 때까지 이제 6만원이 깨졌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코스닥은 이 영향이 컸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사실은 전강 후약이었다는 거죠. 그죠? 예,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미증시는 전날에, 자,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는 어제는 우리 시장이 좀 오버해서 많이 빠졌죠. 중국 시장은 어제 장중 낙폭을 다 땡겨서 밑꼬리가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장은 시가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그죠? 다우는 그랬고요. 나스닥 1% 떨어졌는데 역시 시가 부근이었습니다. 자, 오늘 중국 상해 증시. 자, 오늘 중국 상해 증시는 어떻게? 자,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죠? 예, 1.2% 반등을 보였습니다. 예. 요런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우리 시장은 체질적으로 지금 좀 약해요. 아무래도 MSCI 조정도 있고, EMG 조정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의 악영향들, 그 다음에 오늘 내부적으로도 뭐 코스닥도 좋지 않았던, 그죠? 예,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지수대에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대로 항상 돌발적으로 악재가 급격하게 만들어지면서 폭락했던 이런 구간에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실 거면, 떨어질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지지부진하고 도대체 언제 반전이 나올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죠? 하지만 예,
하지만 항상 악재의 영향력이 떨어질 때, 가령 떨어질 때 100톤짜리의 강도로 떨어지다가 그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이게 20에서 30톤 정도로 줄어들 때, 그죠? 이러면 악재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급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네모 박스 구간이 뭐냐면 항상 레버리지 존이에요. 이 존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시장은 공포스러워. 하지만 여러분들은 역발상이 필요했다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폭락장에 주식을 다 팔았다. 그러면 한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올랐다 내렸다 계속 할 것이고, 그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0월에 급락장에서 레버리지 존이었고요. 이번 레버리지 존은 저는 2000에서 한 2050, 2060, 한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저점이 한 1984포인트였는데 물론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고요.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존은 투매를 하는 구간이 아니라 저가 매수 구간 또는 보유하고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 구간은 레버리지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레버리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레버리지 존을 따져보면 한 요정, 그럼 여기하고 여기,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2단을 보고 가는 거죠, 그죠? 마냥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좀 계속해서 이어질 만한 악재예요. 당장 해소되는 건 아니고, 그죠?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다. 코스닥 레버리지도 마찬가지. 코스닥 레버리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수를 기준으로.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680에서 한 700 초반 정도, 요 정도. 왜냐하면 지난주 화요일 날 시가 개파락했을 때 요 자리, 그죠? 시가 개파락 폭이 컸죠. 그럴 때는 매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도 사실은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대가 얼마였냐면 700이었어요. 딱, 그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아침 시가에 매수안이 들을 때가 이게 딱 700포인트였어요. 제가 볼 때는 680에서 700포인트 요 구간을 일단 레버리지 존으로 보십시오. 물론 조금 더 밀려 내려와서 요 정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은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한 가지 변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처럼 이렇게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군들이 영향을 주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 어찌됐든 악재를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존을 설정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구간, 저가 매수를 역발상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구간, 그죠? 왜? 이 존에 들어오면 시장은 더 골치 아플 거란 말이죠. 그죠? 변동도 클 것이고, 그죠? 하지만 이 구간이 진짜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만드는 구간입니다. 물론 안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일단 삼성전자 낙폭이 좀 과했더라 이거예요. 그죠? 낙폭이 과했다. 반전이 좀 나오고 있다. 파웨이 쇼크에 삼성전자가 반사익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건데, 자, 뭐 사실은 이거는 44,000원 이상을 따라가 봐야 뭐 별건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이 4만원에서 한 42,000원 중반 정도, 초반이나 한 요 정도 구간을 저점으로 보면 되겠다.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1분기 뭐 실적은 부진한데 이미 반영을 했고요.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죠?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죠?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특히 지금 M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재고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죠? 예. 재고 조정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MLCC. 그죠? 그래서 하반기 되면 저는 이 MLCC 업황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죠? 개선될 것이다. 최근에 PLP 쪽 매각을 했죠. 그래서 어디다 갖다가 투자한다? 5G하고 자동차 전장 부품 여기다 갖다 투자를 많이 한다. 그죠? 모두 다 그죠?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5G 단말기, 그죠? 5G 단말기의 수혜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5G 단말기가 늘어나게 되면 MLCC 수요가 더 많아지거든요.
기존 것들보다 20에서 30%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죠? 20에서 30%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탑재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기 3분기부터 모멘텀 될 건데 일단 장세 여파로 많이 떨어졌다. 요거는 바닥을 좀 논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를 매치시키면 LG전자도 사실 LG전자의 가전, TV 모두 괜찮고요. 특히 전장 부품, 그죠? 전장 사업 쪽도 이것도 내년도에는 흑자로 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은 오히려 스마트폰 쪽이었는데 오히려 불씨를 조금 당겨주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도 그래서 LG전자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다는 거죠. 대형주들. 그럼 LG전자가 있으면 LG이노텍도 사실은 1분기에는 적자였죠. 그죠? 그러니까 2분기에 적자폭이 줄어들고 3분기가 흑자로 도는 시점에서 자,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고 하니까 영향을 받았는데 그죠? 이 종목도 이전 저점 여기가 얼마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거 10만원 딱 10만원이었어요. 매수 자리를 드린 자리 여기가 딱 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13만원까지 자, 이 정도 박스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 LG이노텍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폭과대 얘기 좀 쉽게 해석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자, 12630 코덱스 레버리지.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이렇게 급락 장세가 만들어지면 자, 여기 다 매수 사이를 들였던 자리예요. 그때 전부 다 급락했던 자리예요. 마찬가지. 존을 설정해 놓고 차근히 떨어질 때 나눠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이제 11,500원 정도 600원 뭐 요 정도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요거 1,500원에서 11,500원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죠? 레버리지는 이 존을 저가 매수 존으로 삼고 이 윗단을 나머지 존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20% 이상 게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레버리지도 자, 기본적으로 지금 11,400원 정도 되는데 자, 요 종목은 9,500원 그러니까 9,000원 중후반에서 1,500원 사이에 그래서 레버리지는 한 10% 정도 폭 잡으면 되고요. 지수로는 5%폭 정도 잡으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 자, 그동안 이제 낙폭이 조금 컸는데 좀 미적미적 되는 종목이죠. 그죠? 근데 이제 게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만들어지는데 오늘 사실 시장의 수급이 펄어비스로 상당히 괜찮게 몰려들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투신 연기금과 연기금은 무려 한 45,000주를 사들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아래로 깨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대략 한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한 22만원에서 한 23만원 정도 요 정도 게임 정도 라인이 나오고 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한 5만 주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한 3일째 사고 있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워낙 또 많이 빠졌어요. 반전은 나오고 있더라.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 요존 한 7,000원에서 한 7,200원 정도 요 정도 구간이 괜찮은 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종목도 요 가격대 얼마냐면 6,700원 6,700원 여기에 지지선 정도 되겠죠. 이거 깨지면 야, 이거는 더 늘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수 반전 나올 때 같이 반전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자화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 자, 자화전자. 이 종목도 낙폭이 그동안에 굉장히 컸다.
그죠? 자화전자. 이 종목은 사실 좀 잊혀졌던 회사고 실적도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그죠? 그런 회사입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또 관련한 부품 이런 쪽에서 최근에는 자동차 전장 쪽으로도, 그죠?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그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이 이제 반전 포인트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저점 11,000원 라인대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선이 11,000원에서 설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상태에서 반전이 좀 강하게 만들어졌더라 이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한 4만 주 정도를 매도했고, 또 나머지 종목, 나머지 외국인들 또 연기금도. 그래서 자, 요거 11,000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자, 반전 낙폭과대 주로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자, 카페24 최근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와서 사실 쇼크가 있었어요. 시장이 급락하면서 공매도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회사 쪽에서는, 사측에서는 지금 IR을 준비하고 있다. 그죠? IR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이 시점이 제가 보기엔 반전 포인트다. 그런데 사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강 후약으로 대부분 좀 밀렸는데, 어찌됐든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최근에 지수가 급격하게 밀리는 이런 흐름이 아니면 6만원대는 지금 지켜줬어야 되는데, 6만원대 살짝 내려왔지만 급하게 밀리고 한 건 없어요. 물론 외국인들은 매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 절정이 보였던 게 바로 이 시점이고, 지금 매도가 일단락 되었다. 좀 진정이 됐다라는 거죠. 자,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요 며칠 계속해서 주식을 좀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2만 주 이상 주식을 사들였네요. 자, 그래서 보면 대략 한 5만원 중반 정도 저점을 만들면서 이 종목의 변곡점은 이렇게 대량 거래로 양봉이 터지는 요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대량 거래의 양봉. 요때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매도세를 끝내고 순매수로 돌아서는지를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대규모로 순매수로 딱 반전이 나오는 날이 이 종목의 진짜 반전의 변곡 포인트다. 그죠? 자,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G 엔터주 한번 보겠습니다. YG 엔터. 오늘 YG 엔터는 조금 밀렸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최근에 며칠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 올랐습니다. 떨어질 때 올랐다. 그래서 오늘 순고를 기었다는 거죠. SM 보실래요? SM도 반대로 최근에 올랐습니다. 시장이 떨어지고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오늘 빼고 3일 동안 전강 후약으로 전부 밀리는 그 상황에서 견조하게 흐름을 타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저점 수준은, 자, 앞선 저점 수준, 그죠? 여기 YG도 마찬가지고요. SM도 마찬가지고. 엔터주들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이미 낙폭이 컸다. 이미 반영했다. 1분기 악재는 이미 반영을 했다. 1분기 실적도 반영한 거죠. 그죠? 자, 그 부분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 경협주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오늘 아난티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또 연기금도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또 사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협주 쪽에서는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뭐 아난티, 뭐 현대엘베, 그 다음에 뭐 개성공단, 그 다음에 뭐 대북지원 관련한 뭐 이런 관련한 비료 관련한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순고르기를 보였는데 초반에는 거의 다 상승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장세 영향을 좀 받았다. 그래서 경협주들 아난티, 현대엘리베이를 필두로 해서, 자, 오늘 초반에 좀 오르다가 좀 밀렸지만 최근에는 별 영향은 없어요. 그죠? 저는 경협주들은 올 하반기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차근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추세 흐름을 타는, 지난번에 제가 요때였던 것 같아요. 예, 요때 DBI텍. 근데 이 종목은 이미 이제 반전이 좀 나왔죠. 그죠? DBI텍은 전체적으로 사실 1분기 이후의 실적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제 8인치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로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사물 인터넷이나
뭐 빅데이터 관련한 뭐 이런 류의 향후 수요가 상당히 전망이 잘 나오고 있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미 턴어라운드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급반전이 나오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사고 있다. 오늘 개인들이 11만 주를 팔았는데 반대로 전부 다 순매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수급의 변곡도 만들고 있다. 그죠? DB 하이텍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옵트론텍. 자, 이 종목은 지금 시장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좀 별개로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예. 물론 시총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500억 정도 되나요? 예, 이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용 필터나 뭐 이런 거, 그죠? 예, 뭐 렌즈 모듈이나 뭐 이런 거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동안에는 사실 거의 뭐 크게 주목 못 받다가 이게 지금 한 1년 반 정도 죽였죠. 그다음에 뭐 파트론이나 이런 거와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이 정도 다 되겠죠. 이미 이제 투자의 관점은 연초에 진행하는 게 맞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매매의 관점이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이 종목은 양봉 나오고 또 바로 양봉 나오는 거 이런 거보다는 내일은 숨고르기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좀 더 주목이 되죠. 그래서 좀 더 갈지. 근데 만약에 한 가지 변수는 좀 전에 뭐 DB하이텍이니 옵트론텍이니 아니면 뭐 5G 관련한 종목이니 이런 종목군들 또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반대로 흐름을 탔던 종목은 지수가 반전이 나오고 낙폭과대주들이 반전이 나오면 탄력이 떨어져요. 그죠?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트론텍 오늘 수급은 사실은 뭐 흠잡을 데 없이 좋았다. 그래서 자, 윗단이 지금 조금 열리려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아직은 시황이 조금 부담스럽고 예, 자,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곧 절정도 올 것이고 그죠? 반전도 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 내일 모레 또 이번 주말 이번 주 주가가 어떨지 이거보다는 앞으로 한 2주 후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6월달 그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도 이제 있을 것이고 그 다음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겠죠. 하지만 파월 의장도 시장에 뭔가 큰 변수를 만들 만한 멘트나 이런 것들은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밀리면 밀릴수록 저가 매력도 생기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 지수대를 잘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못 봐드린 종목은 내일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